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을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닌 그런 함수, 정상적인 함수들 빨리빨리 좀 잘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1번 문제 2차 함수 주어져 있고 이거 상수 함수 주어져 있고 무리 함수 주어져 있는데 루트 아니면 0보다 큰 거니까 정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유리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자, 지금 같은 경우도 x 값이 마이너스 1인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점근선 여기서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2 이렇게 돼서 이제 점근선 딱 표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2에서 빼기 되니까 1, 3, 4분, 2, 4, 4분면 형태니까 그래프들이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는 거니까 정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 점검해가는 그런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합니다. 와우, 순열 조합 공부 좀 제대로 했습니까? 질문 던지는 거죠. 5 퍼뮤테이션 3 해주면 5부터 최고 5, 4, 3 이렇게 좀 곱하기 해가면 이렇게 되는 항목. 그러면 20에다가 3을 곱하니까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계산 되겠고요. 4 컨비네이션이다. 4부터 최고 3 두 개 곱하고 2로 좀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둘 더하기 해서 66 구해가는 거니까 계산은 좀 가볍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열 조합 공부해가면서 순열 조합에 대한 기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점 마이너스 4,1을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한 점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4, 2를 이동했는데 점이 그대로 옮겨지니까요.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게 되면 2를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켜 놓은 점. 근데 그 부분들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에 대입하라는 얘기죠.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x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k 값은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평행 이동 가볍게 특히 이제 좌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담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역함수에다 2를 대입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f 역함수 2 이렇게 구해도 되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은 이 계산 결과를 k라고 해주면 원래 함수하고의 관계가 k를 대입하면 2가 됩니다. 이런 뜻의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수 가는 과정 f 반대로 가는 과정을 f 역함수 이렇게 처리됐을 때 역함수에 지금 2를 대입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k가 나온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를 대입해주면 이제 k가 나온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취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풀이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5 계산 결과 2입니다 처리되는 거니까 3k는 3 처리돼서 k값은 1이에요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로 해서 역함수 문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렇게 물어봤다. 어떤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것들을 이용한 풀이가 가장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원 있고 직선 쫙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다 구해간 부분들이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 반지름하고 같아야 되면 이렇게 한 점 되겠고 반지름보다 더 멀어지게 되면 이제 안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풀이가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이퀄 제로 직선 만들어 놓고요. 중심좌표 0,0에서 이제 거리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 자, 루트 제곱해서 더하기 해주니까 3 더하기 1 처리가 되겠고요. n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문제에서 이제 2였죠.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 길이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그런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라는 것은 곱하기 해주니까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양수. 원래 이제 n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곳에서 무엇을 물었냐? 양의 정수를 물어봤다. 그럼 1, 2, 3 이렇게 해서 3개가 됩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접근하는 방법,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좀 저장되어 있었으면 쉬운 풀이법으로 해서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점근선이 A, B라고 했을 때 점근선 결국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식을 좀 했을 때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지금 이건 이론 공부니까 문제 있는 AP가 아닙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이제 점근선이라는 것은 점근선 X라는 것은 분모를 0 만드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가 점근선, Y라는 것은 나누기 할 때 몫이 될 수 있는 A분의 C 이렇게 된다는 이론 공부가 좀 돼 있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죠. 자, 주어진 함수가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를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점근선 x라는 것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고 y는 나누기 할 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b 값이 문제 풀이한 ab 값은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라. 오, 그럼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 결과는 이제 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여러 이론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는 가장 또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복잡한 식이 좀 주어져 있네요. 자, 무슨 관계가요? 지금 보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f, g 전체 역함수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건 좀 학습이 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어 가면서 각각의 역함수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공부를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쓰게 되면 G 부분도 있고 또 G에도 G가 있습니다. 그죠? 1 이렇게 한 결과는 이다 이렇게 좀 식을 썼는데요. 제 앞쪽 부분에 G라는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요. 식이 간단하게 좀 줄겠습니다. F 역함수에다가 G1 이렇게 한 결과가 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G1부터 좀 계산해야 되는데 G라는 함수에다 1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결과는 가볍게 1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그러면 주어진 식은 F 역함수에 1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2가 되겠다. 자, 그럼 또 역함수를 구하느냐? 이건 역함수 구하지 않는다고 앞쪽에서도 풀었죠. F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1입니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F라는 함수 3x 플러스 K 되어 있는데 2를 대입해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x 플러스 2 대입하면 6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그 결과가 1이다 이렇게 처리가 하는 내용.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5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식을 딱 구했는데요. F1을 또 그랬네요. 그럼 이제 fx가 3x 지금 얼마 나왔죠?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F1을 구해달라? 그럼 3 마이너스 5 처리해 준 거니까 간단한 함수 한번 좀 더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함수 값을 구해가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합성함수, 역함수 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요. 자,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면서 역함수 이렇게 처리되가는 이 항목 잘 기억해야 되겠고, 중간 계산 과정에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만나가면 이제 항등함수가 돼서 가볍게 좀 처리돼가는 부분들, 이런 건 좀 풀이 좀 도와준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을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였더니 원 넓이를 이동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이동 좀 함수식 형태의 평행이동 좀 아느냐 물어본 거죠. 이 X축으로 A만큼 하면 X-A 이렇게 좀 써야 되겠고, Y축으로 E만큼이니까 Y-C 이렇게 쓰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해서 이제 평행이동한 직선식을 썼는데요. 원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직선이 당연히 이제 중심을 지나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니까 2,-1을 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반지름 이런 거 좀 필요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배의 2-a 처리되겠고, y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있는가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러면 2-a가 0이다 해서 a 값은 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볍게 a 값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함수에서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표현하는 부분들, 요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돼 있다면, 원 중심지라는 걸 가볍게 처리되는 이론이니까 큰 틀에서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함수 fx수 3보다 크다 되는데 원래 이차함수 이렇게 돼 있고 대칭축이 x는 3 돼 있으니까 자, 한쪽
대칭 축을 중심 오른쪽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되네요. 합성함수 서로 이렇게 봤는데 결국 항등함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는 fx하고 gx 이 부분들이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f 역함수가 g다. 뭐 g 역함수는 f다. 이런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어느 쪽으로 구해갈까요? 뭐 이 참수로 갈까요? y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제 일단 구하면 되죠. 뭐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1 역함수 다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요. 플러스 2 남는 부분 좀 이항시킬 거니까 y-3의 제곱 x-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y는 할 때 아이고 뭐 곧바로 너무 마음이 급했나요? y-3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제 x-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건데 이 부분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이 부분 이제 뭐 지금 문제 풀이랑 이제 매치업을 좀 이렇게 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 굳이 뭐 범위 신경 안 써도 플러스 부분도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y는 루트 x-2 플러스 3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시하고 딱 일치시켜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2입니다. B 값은 또 이제 얼마입니까?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열심히 딱 구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좀 곱하기해서, 곱하기해서 6 쓰는 거는 뭐, 마지막에 처리해 가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은, 요런 표현들, 요게 이제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 기억하기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함수를, 사실은 뭐, gx의 역함수를 구해도 되죠. 이제 그 부분 전기해서 좀 처리해가도 되는 그런 항목들인데 지금은 그냥 이 참수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완전 제곱식 정리를 많이 했으니까요. 좀 이렇게 좀 한 부분들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는 좀 가볍게 이런 부분들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평행이동에 의해서 완전 제곱식 좀 만들어서요.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해 가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 근위공식 구해가는 할 때도 연습했던 내용인가요?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더라도 이 정도 정리해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연습 한두 번 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9번. 어쨌든 그래도 2차식 역함수 구해가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불편하니까요.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fx와 곱주는데요. 절대값이 있어서 hx 주어져 있고요. 얘에 대해서 뭐 gx가 또 아주 독특하게 주어져 있네요. 만족할 때 g3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gx 모르는데 잘 구할 수 있을까요? 좀 노력을 좀 기울여 보면 되겠죠. 일단 fx 쫄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런 범위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x로 풀리니까 그냥 x 되고요. x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풀리니까 계산하면 0 되는 거죠. 뭐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좀 평행하게 왔다가 y는 이퀄 x 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약간 낯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뿐이지 뭐 함수식 자체가 어렵거나 뭐 복잡한 그런 내용은 아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hx g는 이제 모르는데 hx가 합성함수 되어 있으면요 합성함수 2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fx 플러스 2 차차면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g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치환해서 변형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3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요. 결국은 여기 2x-1, 2x-2 부분들이 3대에 되는 거니까 결국 x에다가는 얼마를 대입하는 거다? 2를 대입하는 거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요 x에 2 대입하면 g3 당연한 거고 2 대입하니까 f4다 이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f4 그러면 f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0보다 큰 곳에 이런 큰 곳에니까 이곳에다가 대입할 때는 그대로 x로 풀리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가볍게 아주 그냥 4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겁주는 요소들을 극복만 하게 되면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 자,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겁주는데 쫄지 말고 0보다 클 때 x로 풀려서 이제 계산하고 마이너스 x 풀려서 계산하고 해서 함수식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자 모르는 g 이렇게 돼 있지만 h라는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식을 그대로 옮겨서 대입해서 옮겨서 쓴 거죠. 이때 이제 g3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 부분들이 3 되는 숫자 x에다 이제 2를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수학 연습을 좀 해서 이렇게 좀 겁먹지 않을 정도의 실력은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시작합니다. 원을 대칭 이동하고 원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 그럼 이제 원식부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x 플러스 2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뭐 우변에도 4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제곱 플러스 y가 되면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처리가 되겠죠. 뭐 4분의 1 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분의 6이니까 4, 6, 24, 2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그러면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겠죠. 아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네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좀 원을 좀 대칭 이동한다 뭐 이런 데 있을 때는 이제 중심 좌표를 열심히 잘 구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반지름의 변화가 없는 그런 형태니까 중심 좌표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y는 이퀄 x 이 부분에서 대칭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xy 문자가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한 후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하겠습니다. 원점 0,0 대칭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싹싹 다 바뀌는 거죠. 부호가 바뀌어서 이제 2분의 1, 2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원 열심히 만드는데 y축과 만난다 이런 얘기 방정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 축을 잡아서 중심 좌표 2분의 1에 2 이렇게 점 잡고 반지름 2분의 5면은 또 제법 큰데요. 어쨌든 뭐 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가서 이제 만난다 이런 부분을 표시해가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요 길이는 x좌표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반지름이 2분의 5가 된다면 2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는 두 점 사이 거리, 만나는 이 거리니까요. 뭐 피타고라스 연습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2분의 1 공통에다가 피타고라스 했으면 25에서 얼마를 뺍니까? 1을 이렇게 빼는 거니까 루트 24, 4, 6, 24 이렇게 처리되니까 2분의 2 루트 6이 처리돼서 이 길이가 이제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 이제 2배 해가지고 정답은 2루트 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하, 이게 좀 역시 원은 어떻게 좀 현명해 하느냐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원 방정식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뭐 기본으로 해야 될 그런 항목 됐고요. 이때 이제 뭐 대칭 이런 거 나왔을 때 중심좌표에서 대칭 이동해 놓고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좀 y축하고 만나는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 좌표에서부터 반지름 표시하고 x 좌표 이 길이가 매우 중요하죠. x 좌표가.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제 구해가는 이런 과정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개념 설정을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쉽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참고해가지고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점 P는 중점이고 AD의 중점이고 중점인데 왜 위치가 약간 쏠려 있죠.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Q라는 점은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알겠습니다. X는 직선을 Y는 BC 직선에 있는데 길이 PX, XY 길이 최소값 알겠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런 부분들 일단은 뭐 정사각형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좌표로 표시해가는 게 제일 현명한 거죠. 좌표를 딱 표시해서 변 길이가 문제에서 좀 4라고 했으니까 이런데 뭐 4,0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 1대 3이라면 4,1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Q점 좌표가 되는 것 같고요. P점 좌표는 또 중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제 2, Y 좌표가 4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0,4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이때 이제 떡떡떡 해가지고 이제 거리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뭐 거리 최소 이렇게 질문 던지고 원래 이제 기본 자체는 이렇게 하나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거리 최소 이렇게 보면 하나를 대칭해서 직선 거리로 갑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이론 됐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선이 2개 돼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고요. 이 점은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해 주면 되겠고 이 점은 또 이쪽에서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 쫙 가는 이런 형태. 그럼 뭐 이렇게 이런 곳에 지금 이제 만나는 좌표가 이제 뭐 x좌표, y좌표가 돼야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칭 이동하게 된다. 그럼 y축 대칭 이동하니까 x보가 바뀌는 거니까 이 점 p 프라임 좌표라고 할까요? p 프라임 좌표는 마이너스 2,4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q 프라임 좌표는 이번엔 지금 y좌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px,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yq 요 길이들 합의 최소가 되는 경우는 지금 봤듯이 p', q' 길이를 한 방에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루트, 그럼 이제 6제곱에 5제곱 이렇게 처리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계산 좀 만만치 않은데? 36에 2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또 뭡니까? 그러면 이제 60일인가요? 60일? 좀 루트 안 풀리는. 이제 풀려서 좀 깔끔한 거 해도 되는데,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형태고, 형태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답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칭 이동에 의해서, 최단 거리로 가는 부분들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이론들을 정확하게 좀 점검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의 형태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7개의 팀이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진표 어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대진표 보면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데, 자, 지금 설명 좀 잘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진표 문제가 되면요, 결승전에서 만나는 큰 틀에서 이제 뚝 잘라서 절반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개 팀을 4팀과 3팀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조를 나눈다라고 생각해가면 대진표 작성은 매우 쉽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7개 팀을 4개의 팀, 3개의 팀을 3개의 팀 해서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눠진 4개의 팀을 다시 이쪽에 가서 보게 되면, 자, 요 4팀이 이제 결승 만나게 되면 가운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4팀을 또 둘둘로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4팀을 둘 팀을 둘. 자, 근데 둘 여기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편성할 때 이렇게 좀 2팩토리얼 나눠주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끝이 아니고 오른쪽에 이제 3팀은 또 이렇게 또 좀 나눠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3팀 중에서 2팀, 한 팀에서 한 팀. 사실은 이거 좀 쓰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끊임없이 조편성을 쭉 진행한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대진표 작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사실 이제 문제 풀이에 필요한 것만 쓰게 되면요, 7 컨비네이션 4 요건 좀 필요 없죠. 4 컨비네이션이 나누기 2 팩토리얼, 2 컨비네이션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7 컨비네이션 3으로 고쳐서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7, 6, 5,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 컨비네이션이는 4 곱하기 3 나누기 2팩, 또 나누기 2팩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약분을 좀 하고요. 2, 3은 약분도 좀 이렇게 처리할까요? 그러면은 7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오호, 계산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떤 산수가 좀 편한 산수입니까? 다 비슷한 건가요? 7, 9, 63 이렇게 처리하고 곱하기 5로 하는 게 좀 나을까요? 5는 나중에 곱하기 큰 숫자 곱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5, 6, 30에다가 3, 5, 15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315가지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곱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계산하는 게 어떻게 대진표를 작성할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대진표 작성은 뭐다? 조편성이다. 결승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4팀 또 나누고, 그 다음 나눠진 4팀을 또 나누고, 그 다음 또 3팀을 또 나누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곱하기 해가는. 자, 조편성 열심히 진행하면 대진표 작성이 끝난다 라는 사실, 됐습니까? 원리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다음에 좀 가볍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fx 그래프와 x축, y축, 그렇습니까?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yx니, 요 아랫부분들의 넓이들을 이렇게 좀 열심히 이렇게 다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곡선으로 휘어졌는데 이 부분을 넓이 구해간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x-1 루트 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x-1의 제곱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서로 그래프 모양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든요. 아래쪽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래쪽 거 y는 하고 함수 되어 있을 때, 요거를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는 이거 2항까지 시켜야 되겠죠. 2항 이렇게 시켜서 x-1은 y-1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y-1은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지금 이게 뭐가 자꾸 이러죠? y-1은 루트 x-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는 루트 x-1 플러스 이렇게 돼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x-1 이런 부분들이 그래프의 이제 휜 정도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떻다는 얘기죠. 똑같다 이런 형태가 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해놓으니까 느낌 왔죠? 확실하게 루트 x-1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해되죠? 뭐 역함수 관계라는 사실들 이제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 뭐 역함수 관계 뭐 이런 부분보다도 뭐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게 좀 흰 정도가 똑같아서 요렇게 색칠한 부분들 요게 좀 이렇게 색칠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면 요런 넓이 부분들은 위로 옮겨 놓게 되면 이렇게 옮겨 놓은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게 되면 자, 결국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넓이 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깔끔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여기가 간격 0, 1에 뚝 쪄서 이렇게 된 겁니까? 2에다가 그럼 여기 1, 2 이런 형태가 좀 모양이 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이제 빗금친 부분들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런 넓이 구해가는 건데 와, 이러면 뭐 그냥 가볍게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뭐 이렇게 뭐 역함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딱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모양 형태, 뭐 그래프의 휜 정도 이런 부분들이 똑같아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다라고 좀 설명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학습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x집합 1, 2, 3, x에서 x로의 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 그 점 3개 찍는데 이렇게, 에이, 그냥 f1은 1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죠? 2가 나오는 거죠? 2. f2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3. 그 다음에 f3 대입하면 얼마? 1. 그냥 이런 대응이죠. 아이, 대응 가르쳐줄 거 뭐, 점까지 찍어가지고, 에이. 알겠습니다. 됐고요. 자, F1은 그냥 F를 하는 거겠고, N 플러스, 합성함수라는 얘기죠. N번 한 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함수 작용을 한 것이 N 플러스 A다. 합성함수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우후, 100번 하라고요? 100번 할 일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그럼 합성함수를 100번 한다, 이렇게, 뭐 200번 한다, 300번 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런 뭐죠? 규칙을 발견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F1부터 볼까요? 한 번 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면 이제 2가 되는 거겠고, 만약에 2번 한다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럼 1 한 결과가 이제 2가 나왔으니까 2를 좀 대입하는 거는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한다라는 이야기는 2번 한 결과가 3이니까 3을 또 대입해주면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됐습니까? 3번 하게 되면 이제 대입했던 숫자 그대로 나온 거니까 결국 몇 번마다 규칙이다. 이 함수라는 것은 3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F100에 1을 구해달라. 뭐 100은 3으로 나면 나머지가 1이니까 이건 한 번 하라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러면 뭐 처리가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0이죠. 200에 2를 좀 구해달라. 이 부분들도 뭐 숫자만 바뀌어져 있는 뭐 규칙 자체는 3번마다 규칙인 걸까요? 이것은 결국 몇 번 하는 거죠? 2번 하는 결과가 되겠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를 대입을 한 번 하게 되면 3 되겠고, 3을 또 다시 한 번 더 대입하면 1 되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는 한 번에 뭐 3 대입하는 거 뭐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00번 하는 거는요. 아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세 번마다 자기 자신이니까 규칙이니까 그냥 3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 1,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전체 합은 6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핵심은 무엇이다? 주어진 부분 풀어갈 때 핵심은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 보여드린 건 여기 있죠. 이렇게. 3번 딱 했더니 자기 자신 3번마다 규칙 요 내용을 좀 이해하게 되면 뭐 큰 틀에서 이제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뭐 그래프 형태의 뭐 점 찍혀져 있고 뭐 합성함수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막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이 포장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없도록 그 정도는 좀 극복할 수 있는 공부는 우리가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K값이 1이면 그러면 저 함수식은 y는 x-1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우, 이렇게 되면 이제 역함수 같습니까? 물어봤죠? 그럼 역함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x는 y-1분의 2 처리되겠고 더하기 1 이라는 항목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x-1은 y-1분의 2 되겠고 서로 이제 맞바꾸면서 역함수를 구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y-1은 x-1분의 2 처리된 거니까 결과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같아지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점근선이 x는 1, y는 1 이렇게 이제 점근선 부분만 사실 조사해도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뭐 점근선이 이렇게 서로 뒤바뀌는 그런 형태라는 사실. 그 다음에 원래 유리함수는 y는 equal x 이런 부분에서 대칭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알면 기억은 실제 함수식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볍게 풀 수 있는, 맞습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주어진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그릴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딱 이거 하나만 보면 되죠. 분에 이제 2 있는 이 숫자 딱 이렇게 살펴보면 이 숫자가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같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이 바로 뭘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죠. 모양을 결정해 주는데 그 모양 결정이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평행이동하면 이제 포개질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K값이 2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3, 4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를 축을 뚝 잡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정근선 X가 1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고요. Y좌표는 이제 K가 되는데 K값이 뭐 2보다 좀 어떻다 하겠습니까?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나요? 기왕지 그렇게 작다 되는데 지금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뭐 K 값을 좀 아예 그냥 음수를 만들어 볼까요? 음수를 만들어 볼까요? 예, K 값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 자체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2가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4분면 형태를 보면 1, 3, 4분면 형태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와우. 3, 4분면 뭐 이렇게 뭐 늠름하게 진하게 그려지겠죠. 물론 이제 위쪽 그림에서도 좀 표시해 가면 되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K가 양수란 말은 없죠. 그냥 K는 그냥 상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K 뭐 음수 이런 부분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OX 문제를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6번 마무리합니다. 0,3에서 원의 근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이 좀 그려져 있고 반지름이 루트 6인데 3이면 좀 위쪽이 되는 건가요? 뭐 접선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긋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x축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그럼 뭐 접선의 방식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군요. 접선의 방식 뭐 이건 뭐 대칭구조 형태가 될 거니까 한쪽만 열심히 잘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3이 y 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은 y는 m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mx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뭐 점과 직선과의를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려는 거죠.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니까 3 처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들이 반지름이니까 루트 6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곱하기 해서 제곱하면 6의 m제곱 더하기 1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9다. 그럼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 2의 3인데 2m제곱 더하기 2는 이꼴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m제곱은 뭐 1 처리가 되겠고 m제곱이 2분의 1 와, 뭐 숫자가 왜 이러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숫자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차분하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한쪽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식 y는 mx, m값이 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과 하나만 하면 되겠죠. 플러스 y절편 3에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x절편 구해가는 거니까요. y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루트 2분의 1 x는 이퀄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는 3 루트 2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 3 루트 2 그 대칭구조니까 그냥 양쪽 다 할까요? 3에다가 마이너스 3루트 이렇게 좀 처리가 돼서 넓이를 좀 구해가라 이런 얘기죠. 2분의 1 2배 해주고 3루트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냐. 2가 소거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넓이 자체는 9루트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루트 3번의 답이 있죠. 자, 이 문제도 뭐 풀이 접근법 자체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 됐을 때 당연히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거로 이제 접근해가는 이런 방법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직선 방식을 얻어갈 수 있는 이게 뭐 필요한 부분들을 얻어가는 거죠. 필요한 부분들 가장 연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 좀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좀 풀이를 좀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죠. 넓이 구해가는 거에 뭐 특별하게 더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항목들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좀 연산 정확하게 좀 잘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 좀 살짝 당황하게 하는데 x-1 부분에서 이제 절대값이 0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x값이 -1보다 좀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x값이 -1보다 좀 크다라면 이게 양을 그대로 풀리는 거니까 3 플러스 a, x 플러스 a 이런 형태로 해서 직선식이 되겠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3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로 좀 풀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1대1 함수가 되어라. 이 부분들이 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직선을 그려가는데, 뭐 이쪽을 그냥 양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들이 음돼가지고 그려지면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게 두 개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이쪽도 양수가 돼서 하나의 원소에 이렇게 하나씩 대응될 수 있도록 좀 그려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a,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a 이렇게 기울기 됐을 때 이 기울기가 둘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되거나. 그래서 기울기 곱이 양수다. 다시 쓰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 결과 0보다 작다 처리된 거니까 a 값의 범위가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뭐 그런 이론인데, 아니면 사실 이게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공부를 했다면 뭐 충분히 많이 풀어본 그런 문제 형태일 때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정수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정수계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수는 뭐 5개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대1 함수, 뭐 1대1 대응, 그 다음에 상수 함수, 뭐 항등 함수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 될 때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그 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알겠습니다.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자, 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근데 이제 요 좌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요 좌표를 좀 딱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2,4가 2, 4분면이잖아요. 그래서 원도 2, 4분면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4 뭐 대충 이런 점들이 이렇게 뭐 지나는 이런 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심 좌표 자체가 뭐 양수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되겠죠. 반지름도 뭐 a 이렇게 쳐야 되겠고.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원 방정식 자체가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이꼴 a 제곱 이런 형태 표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문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 뭐 r을 써도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좀 a를 좀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이 마이너스 2,4 이렇게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좀 대입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니까 a-2의 제곱 처리되면 되겠고, 4를 대입하면 4-in데 제곱하면 그냥 a-4 제곱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좀 계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제곱 하나 소거돼서 a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a가 되겠고, 16, 4, 20 처리해서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하고 1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을 좀 얻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2였으니까 마이너스 2,2에다가 마이너스 10,10 해서 중심 좌표 두 개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그럼 뭐가 되죠? 8제곱 더하기 8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8 루트 2에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그럴싸한 그런 문제가 좀 나온 건데,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식이 되겠습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뭐, 자, 써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 부호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분면에 따라서 여기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 사분면이요. 사분면. 이 부분들. 자, 요게 이제 맞지 않으면, 뭐, 애써 고생해서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뭐 이상한 형태의 풀이를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점검해가지고 확실하게 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주어져 있을 때 ABC 값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건가요? 유리함수는 두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다. 오호, 제법 어려운 이론이 하나 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유리함수의 좀 성질에 해당하는 건데, 유리함수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x분의 a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가 되게 되면, 양수 기준으로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부분들은요, 이렇게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더라도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가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점인지 뭐 0,0에 대해서도 이제 대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 주어진 그래프를 그대로 또 뭐라 해야 되죠? 평행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평행이동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써져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그런 식이 좀 써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럴 때 이 부분들을 각각 얼마만큼 평행이동이냐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 두 개의 교점 부분들이 0,1 표현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하고 이 부분들에서 2x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4 이렇게 쳐야 되니까 x는 2 이렇게 처리가 되죠. x는 2 이렇게 되니까 그럼 y도 2가 금방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x 값이 2, 어이구 x가 2가 y가 4.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산수가 이랬습니까? 이게 남 흉보면 안 돼. x는 2, y는 4 이렇게 처리하겠죠. 평행이동을 이만큼 처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풀 형태의 바로 이 부분이 뭐겠죠? 평행이동을 이만큼 했다. 평행이동했다. 이 부분들은 바로 이제 뭐 점근선 자체가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을 다시 한번 쓰면 y는 x 플러스 c 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점근선 x가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c값 얻었고 점근선 y는 나누기 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4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알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식을 다시 쓰게 되면 x-2 분의 4x 플러스 b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x-2에 4배의 x-2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항목을 읽어보게 되면 x-랑 평이동해서 그려줄 수 있겠다. 이곳에 이제 8 플러스 b 계산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좀 정보를 알아달라. 그럼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9입니다. 이렇게 알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a 값 4, b 값 마이너스 9, c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 결과가 됩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상수 a, b, c 값을 모두 구해달라. 라고 해서 뭐 정확히 구했으니까 처리가 잘 된 거죠. 자, 우리가 유리함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까탈스러운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대칭성인데, 이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좀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 사실 자체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가볍게 그냥 그 두 직선의 교점구에서 얼마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근선을 딱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 번만 제대로 좀 제 설명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좀 정리해 두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20번 수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좀 바라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좀 배운 이론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문제들이 군데군데 좀 있었으니까 학습해서 좀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